어떠세요? 상담실 한편에 놓인 소파에서 56세의 혜정은 떨리는 몸을 맡겼다. 마주 앉은 이는 그녀의 남편, 준의 후배, 심리 상담사 지훈이었다. 그는 40대 중반이며 아직 미혼이라고 했다. 그들은 서로 어색하게 웃었다. 남편의 말처럼 모르는 사람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나의 등 쪽으로 옮겨 앉더니 머리 양쪽 관자 놀이를 부드럽게 만지기 시작했다. 여기 머리가 아프신가요? 예, 거기가 아파요. 좀 아프네요.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치료를 위해서입니다. 지우는 무심하게 말했다. 손길은 머리에서 등 쪽으로 등 쪽에서 가슴 쪽으로 이어지며 부드럽고 섬세하게 마사지하듯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 따스하고 다정한 손길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낯설음으로 다가왔다. 그 낯설음은 이상하게 숨이 가빠졌다. 묘한 전율이 온몸을 스쳐 뇌리까지 지나갔다. 부끄러웠다. 이러한 묘한 느낌이 지훈 후배에게 들킬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도 잠시. 그리고 우리는 결국 넘어서는 안 될 금기를 넘고 말았다. 구독, 좋아요는 실화 사연을 재해석하여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금기를 넘게 된 시작은 불과 5개월 전부터였다. 그날은 정말 이상한 하루였다.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그랬다. 혜정은 갱년기 증상으로 인한 극심한 우울감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매일 밤 뒤척이며 신음소리를 내는 그녀의 모습에 남편 준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자기야, 이렇게 힘들어서 어쩌냐? 병원 치료를 그렇게 받았는데도 소용없어 보이는데. 내 후배 지훈이한테 부탁해 볼까? 심리 상담 전문가잖아. 혜정은 깜짝 놀랐다. 후배?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 내가 너무 창피한데. 괜찮아. 지훈이한테 얘기해 볼게. 전문 상담가인데 뭐가 어때? 마음 편하게 얘기해 봐. 혜정은 망설였다. 평소 준이 아끼던 후배라 가족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수면제를 먹어도 소용없을 만큼 불면증의 고통은 날로 심해졌다. 결국 준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혹시 혜정 누나 좀 봐줄 수 있니?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다. 형님, 그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형수님인데. 지훈아, 혜정 누나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 병원 치료로도 안 되겠어. 다시 긴 침묵. 형님,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오시게 하세요. 그렇게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다. 첫 상담 약속을 잡은 그날, 혜정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단순히 불면증과 두통 때문만은 아니었다. 거론 후 처음으로 낯선 남자의 시선에 대한 긴장감이 있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의 매무새를 고치며 이 옷을 입었다 벗고 저 옷을 입었다 벗고를 반복했다. 너무 의식적으로 차려입은 듯한 옷을 입기에도 신경 쓰이고 그렇다고 너무 초라해 보여도 안 될 것 같았다. 결국 아끼어 두었던 얇은 니트 원피스를 선택했다. 56세라고 하기에는 아직 탄탄한 몸매, 꾸준한 요가 덕분에 유연한 허리 라인과 우아한 목선이 그대로 살아 있었다.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지훈이가 오후 2시에 오라고 하네. 응, 알았어. 가슴이 두근거렸다. 혜정이 상담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형수님. 지훈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단정하면서도 운동으로 다져진 듯한 우아한 몸매, 숨길 수 없는 남성적인 매력이 느껴지는 외모였다. 네, 형님께 얘기 들었습니다. 형수님, 이쪽으로 오시죠. 지훈이 먼저 상담실 한편에 마련된 커튼이 드리워진 공간으로 걸어갔다. 넓은 어깨와 곧은 허리, 40대 후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매력적인 뒷모습이었다.
상담실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아늑했다. 부드러운 조명과 은은한 아로마 향이 감돌았다. 여기 소파에 편하게 앉아주세요. 어디가 가장 힘드세요? 불면증이 심하고 머리도 아프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먼저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훈의 손이 혜정의 관자놀이 양쪽 이마에 닿았다. 어떠세요? 아파요. 여기 아프세요? 혜정은 자신도 모르게 신음이 나왔다. 이마를 눌러보니 많이 뭉쳐 있네요. 어떠세요? 생각과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예상치 못한 아픔에 혜정은 작은 신음을 내뱉었다.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다른 상담사를.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훈 씨. 혜정은 자기도 모르게 급하게 말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럼 좀 더 편하게 해드릴게요. 이쪽으로 기대세요. 지훈이 혜정의 등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따뜻한 느낌이 등에 닿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불편하기보다는 긴장되었다. 이제부터는 마음의 근육을 풀어드릴게요. 지훈의 따뜻한 손이 혜정의 맨살에 직접 닿기 시작했다. 목덜미를 따라 부드럽게 쓰다듬는 손길. 작은 신음이 절로 나왔다. 아픔과 시원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어떠세요? 시원하죠? 네, 정말 좋아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다니. 말하는 혜정 스스로도 흠칫 놀랐다. 지훈의 손길은 생각보다 섬세했다. 아픈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서 적당한 힘으로 풀어주었다. 상담사로 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누님처럼 마음이 경직된 분은 처음이에요. 지훈은 어느새 호칭이 형수님에서 누님으로 바꾸었다. 그 호칭이 싫지는 않았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이건 상담 차원에서 질문하는 건데요. 혹시 결혼 생활은 어떠세요? 그냥 그저 그런 편안한 생활이에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지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다. 여러 가지의 상담이 이어졌다. 그렇군요. 어쨌든 형님이 부러워요.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가 있으니까. 갑작스러운 칭찬에 혜정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런 말씀을. 혜정은 말끝을 흐렸다. 지훈의 손이 목덜미 아래로 내려갔다. 좀 더 민감한 부위였다. 여기도 많이 뭉쳤네요. 좀 아프실 수 있는데 치료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손길이 더욱 깊어졌다. 정말 치료 목적이었지만 평소 느껴보지 못했던 전율이었다. 숨을 깊게 쉬세요. 혜정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긴장하지 마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다. 저도 처음엔 어색했어요. 처음이요? 형님 가족을 상담하는 건 처음이라서요. 그 말에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도 지훈 씨에게 특별한 존재였구나 하는 안도의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감사했습니다, 지훈 씨. 별 말씀을요. 당분간 상담 치료와 긴장된 심리를 풀어주는 마사지를 꾸준히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세요. 지훈은 명함을 공손하게 건넸다. 지훈이 건넨 명함을 받으면서 혜정은 들떠있는 자신의 마음을 감추려 애썼다. 적어도 당분간 일주일에 한 번은 이 남자를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묘한 안도감이 들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상담실을 나서는 혜정은 몸을 흠칫했다. 아직도 그의 섬세한 손길이 그를 감싸 안는 느낌이 들었다. 이건 그냥 치료인데 내가 오버하고 있네.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지훈의 온기는 오랫동안 혜정의 온몸을 어루만지며 머물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 준이 물었다. 어땠어? 치료는 좀 괜찮아? 응, 좀 좋아졌어. 준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래, 당분간. 앞으로도 계속 받아봐. 그럴까? 혜정은 마지못해 남편의 의사에 수긍하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
속으로 생각하며 부끄러워했다. 남편 주는 늘 그렇듯이 이내 코를 골며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다정한 것 같지만 무관심한 그를 쳐다보며 지운 생각이 나서 안 그래도 잠 못 드는 밤은 더욱 길게 느껴졌다. 두 번째 상담을 받으러 간 날 혜정은 첫 번째보다 더 설레고 있었다. 지훈이 특유의 다정한 웃음으로 혜정을 맞았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네,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거짓말은 아니었다. 우울감도 두통도 줄어들었지만 무엇보다 지훈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일주일 내내 기대가 되었다. 그럼 오늘은 좀 더 깊게 들어갈게요. 주말에 세미나에 갔었어요. 누님 같은 경우엔 신부 마사지가 효과적이라고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신부 마사지요? 네, 좀 더 깊숙이 압박해 드리는 거예요. 지훈의 설명을 들으면서 혜정은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럼 오늘은 좀 더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으시겠어요? 마음이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지훈이 건넨 옷을 탈의실에서 갈아입으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56세의 나이에도 아직은 탄력 있는 피부와 관능적인 몸매의 곡선이 드러났다. 옷 사이로 비치는 몸매가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아직은 괜찮네 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누구에게 잘 보이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좀 우스웠다. 다 갈아입으셨어요? 네, 지훈 씨. 상담실로 나오자 지훈의 시선에 살짝 놀라움이 묻어있다. 자, 이제 긴장을 풀고 여기 엎드리세요. 마사지를 위해 지퍼를 조금 내릴게요. 조심스럽게 옷의 지퍼를 내려주는 지훈의 손길이 약간 떨리는 듯한 느낌이 전해졌다. 오늘은 아로마 오일을 사용할게요. 몸과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따끈한 오일이 등에 스치자 혜정은 온몸이 움찔했다. 따끈하죠?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지훈의 손바닥으로 오일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손바닥과 매끌거리는 섬세한 촉각, 아로마 오일의 향기가 후각을 자극해 약간 몽롱한 느낌이 들었다. 편하네요. 아주 느낌이 좋아요. 말해놓고도 부끄러웠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했을까? 많이 뭉쳤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요즘 괜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마치 본인의 주요 본분은 상담 치료라는 것을 스스로 상기시키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질문에 혜정은 당황스러웠다.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치료 차원에서. 그도 당황하듯 빠르게 말을 이어갔다. 지훈의 손이 허리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앞쪽으로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더 민감한 부위였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여기를 눌러보니 꽤 많이 굳어 있네요. 혹시 오래도록 혼자 견디신 건가요? 말끝이 부드럽게 흘렀지만 혜정의 가슴은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다. 네, 몇 년째. 고백하듯 흘러나온 목소리가 떨려서 그녀는 스스로 놀랐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맞췄다. 그랬군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의 눈빛은 단순한 이해를 넘어 오래된 외로움까지 감싸주려는 듯 따뜻했다. 혜정은 그 눈빛에서 이상한 위안을 느꼈다. 감추고 있던 마음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기분이었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다정했다. 잠시 머뭇거리다 혜정이 조용히 물었다. 지훈 씨도 혼자라서. 지훈은 눈길을 피하지 않고 담담히 미소 지었다. 네, 사실 저도 외로움에 약한 편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말없이 흐르는 순간 방 안 공기는 한층 가까워졌다. 대화는 멈췄지만 시선과 숨결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듯했다. 혜정은 불안과 설렘이 교차하는 심장 박동을 느끼며 이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지훈은 조심스레 손을 멈추며 고개를 들었다.
힘드셨죠? 이렇게 많이 굳어 있었을 줄은 몰랐어요. 혜정은 짧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편안하다기보다 설명하기 힘든 낯선 떨림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혜정은 눈길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네, 말씀하세요.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순간 혜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상치 못한 고백 같은 말이었지만 거부감보다 오래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존재감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지훈 씨, 이런 말씀은 전문인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기쁨이 스며 있었다. 알아요. 하지만 거짓말은 못하겠어요. 형님은 정말 행복한 분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곁에 계시니까요. 그 말에 혜정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런 기쁨을 느껴본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지훈도 낮게 속삭였다. 그래서인지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특별하게 느껴져요. 두 사람 사이에 위험할 만큼의 침묵이 흘렀다.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선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옆방에서 들려온 환자의 비명과 공기를 갈랐다. 순간 둘은 동시에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혜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지금 뭘 하려던 거죠? 지우는 급히 시선을 거두며 한숨을 내쉬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혜정의 대답은 솔직했지만 더는 이어갈 수 없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지우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말을 맺었다.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알겠어요. 옷매무새를 고치며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만 방 안에 남은 따뜻한 온기는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혜정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방금 그 순간 자신은 무엇을 하려던 걸까? 이건 아니야. 남편의 후배인데.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지울 수 없는 아쉬움이 밀려왔다. 그날 밤 남편 준이 다가와 그녀를 품에 안으려 했다. 자기야, 왜 그래? 컨디션 안 좋아? 미안해. 그냥 피곤해서. 남편을 밀어내는 순간조차 혜정의 머릿속에는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만약 그 비명소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책감과 설렘이 뒤엉켜 그녀는 더욱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주에는 조심해야지.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되돌릴 수 없는 감정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다음 주 혜정은 무심함으로 가장한 설레임으로 상담실을 찾았다. 그러나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아무 인기척도 없었다. 상담실 앞에 작은 안내문에는 금일은 정기 휴일이라는 안내 문구가 있었다. 이런, 어쩌나? 망설이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지훈 씨? 아, 누님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리자 안도감이 밀려왔다. 혹시 오늘 상담실에 안 나오세요? 아, 죄송해요. 오늘 쉬는 날인데 미리 말씀 못 드렸네요. 아, 그러시군요. 아쉬움에 혜정이 말을 맺으려는 순간 혜정의 마음을 알고나 있듯이 지훈이 황급히 말을 이어갔다. 잠깐만요, 누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집으로 오실래요? 지훈은 황급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간 혜정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집으로? 지훈 씨의 집. 지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네, 제 집에도 상담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면 더 편하실 거예요. 매우 위험한 제안이라는 것을 혜정은 직감적으로 느꼈다. 하지만 거부할 용기는 없었다. 상담실이 아닌 그의 집 단둘이. 그렇지만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소 알려드릴게요. 자신도 모르게 혜정은 이미 그의 집으로 향하는 택시에 몸을 싣고 있었다.
지훈의 집은 크거나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편안한 느낌을 주는 소박한 단독주택이었다. 문을 열고 마중 나온 그는 평소와 달리 편안한 복장이었고, 편안한 복장으로 인해 지훈의 남성미는 더욱 두드러져 보였다. 이미 혜정의 마음은 다소 안정이 되는 듯했다. 어서 오세요. 혼자 사는 남자 집이라 좀 급하게 모시느라 정리를 못했어요. 이해해 주세요. 아니에요. 아늑하고 편안한 집이네요. 주방 살림이나 장식이 거의 없는 거실을 지나는 동안 빈 공간의 공허함 때문인지 그의 말투에는 외로움이 깔려 있었다. 이쪽이 상담실이에요. 작은 방 안에는 정말로 상담용 소파가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상담실의 공적인 공기와 달리 여기는 훨씬 더 개인적이고 은밀했다. 여기서 하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니까요. 말이 끝나자 혜정의 가슴은 더 세차게 뛰었다. 왜 이렇게 떨릴까? 그냥 상담일 뿐인데. 편하게 앉으세요. 그가 부드럽게 권하자 혜정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평정심을 잃고 있었다.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편안한 친밀감 때문일까? 아니면 이미 그녀 안에 자라나고 있는 감정 때문일까? 그 순간 두 사람의 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좁혀지고 있었다. 혜정은 소파에 앉았지만 손끝이 자꾸만 꼼지락거렸다. 익숙한 상담실이 아닌 그의 집이라는 사실이 이상한 긴장을 만들고 있었다. 지훈이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미소 지었다. 편안하게 계세요. 오늘은 좀 더 편하게 대화만 나눠도 괜찮습니다. 혜정은 억지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이상하네요. 상담실보다 더 떨려요. 지훈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저도 그래요. 누님 앞에 앉으면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순간 방 안이 고요해졌다. 혜정은 가슴이 세차게 뛰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았다. 지훈 씨, 그런 말은 상담 분위기에 맞지 않잖아요. 그녀는 눈길을 피했다. 알아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느꼈어요. 누님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괜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더라고요. 지훈의 고백은 솔직했고 동시에 위험했다. 혜정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약 우리가 그날 멈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훈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아마 제 마음을 감추지 못했을 겁니다. 혜정은 숨을 삼켰다. 가슴 깊은 곳에서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그럼 지금은요? 지훈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그녀를 향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니, 더 강해졌어요. 혜정은 눈을 감았다. 한쪽에서는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소리쳤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설렘이 뜨겁게 차올랐다. 지훈 씨, 그녀가 조심스럽게 부른 이름 속에는 이미 답이 담겨 있었다. 혜정은 소파에 앉았지만 손끝이 자꾸 떨렸다. 상담실과 달리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이 주는 묘한 친밀감에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자, 여기 누우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부드러웠다. 집에서 하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집중이 더 잘 돼서. 말을 주고받는 동안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점점 팽팽해졌다. 지훈이 잠시 멈추며 숨을 고르듯 말했다. 누님 혼자 있을 때 자주 생각해요. 무슨 생각을요? 누님 생각을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혜정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지훈 씨, 죄송해요. 하지만 숨길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겹쳤다. 두 사람의 몸도 겹쳤다. 서로에게서 도망칠 수 없는 강렬한 감정이 느껴졌다. 저도 지훈 씨 생각을 해요. 방 안은 숨죽인 긴장과 함께
위험하게 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혜정의 가슴은 죄책감과 설렘으로 요동쳤다. 이미 상담자와 내담자의 경계를 넘어버린 사실을 그들은 뼛속 깊이 알고 있었다. 숨죽인 침묵 속에서 단 한순간의 방심으로 모든 것이 격렬하게 무너졌다. 이후 망연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 긴장감이 두 사람을 옥죄었다. 그때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띵동. 두 사람은 동시에 얼어붙었다. 순간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질식할 듯 정지했다. 누구지?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문 쪽을 바라봤다. 현관 너머에서 남편 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아? 나야, 준이. 혜정은 숨이 막히는 듯했다. 지훈은 급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빨리 옷 입으세요.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정리하며 속삭였다. 어쩌죠? 걱정 마세요. 상담 중이었다고. 하면 돼요. 지훈이 그녀를 안심시키며 최대한 태연하게 웃었다. 문이 열리자 준이 들어왔다. 여기 있었구나. 집에서 상담 받았어? 네, 형님 집이 조용해서 집중이 더 잘 돼서요. 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별다른 의심 없이 웃었다. 하지만 혜정과 지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죽인 긴장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져 있었다. 그래. 요즘 혜정이가 밝아진 것 같더라. 예전엔 많이 힘들어했는데. 혜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심장은 여전히 요동쳤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밤. 차 안 엔진 소리와 함께 공간이 잠시 고요해졌다. 남편 주는 평소처럼 담백하게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혜정의 마음은 전혀 차분하지 않았다. 지훈 씨와의 순간, 머릿속에서 그 뜨겁고 위험했던 시간이 끊임없이 되살아났다. 지훈이 정말 좋은 애야. 쉬는 날인데. 집까지 오게 해서 상담해주고. 혜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평온한 얼굴로.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은 진짜 깜짝 놀랐네요. 다음엔 조심해야겠어요. 혜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가락을 움직였다. 저도요. 그런데 집에서 하니까 더 편했어요. 곧 답장이 도착했다. 정말요? 그럼 다음에도 괜찮을까요? 혜정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짧게 답했다. 네. 좋아요. 위험한 약속이었다. 그러나 이미 그녀의 마음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 있었다. 1400 며칠 후 다시 지훈의 집으로 갔다. 이번에는 남편 준이 출장을 간 사이였다. 오늘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지훈의 말에 혜정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네요. 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저 누님을 상담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래도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들 사이의 모든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만남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다. 누님, 오늘은 좀 특별한 상담을 해드릴게요. 지훈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리고 혜정은 그 특별한 상담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특별한 상담이요? 혜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네, 누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허기를 채워드릴 치료예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건 어떻게? 전문적인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많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혜정은 한참 망설였다. 남편과 몇 년째 소원한 관계, 느껴본 적 없는 그런 감정들. 해보고 싶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네. 지훈이 새로운 아로마 오일을 가져왔다. 이건 감정 이완 오일이에요.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죠. 따뜻한 오일이 몸에 발라지기 시작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부위까지 혜정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어떠세요? 좋아요. 이상해요. 하지만 좋아요. 몇 년 만에 느끼는 전율이었다. 지훈이 목소리도 거칠어져 있었다. 저도 너무 오래됐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더 이상 심리 상담사와 내담자가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지훈 씨, 누님 그 순간 혜정의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 출장이 하루 빨리 끝나서. 오늘 들어가거든. 저녁 같이 먹자. 전화를 끊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현실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옷을 정리하면서 지훈이 말했다. 누님, 저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누님 없이는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지훈 씨 하지만 준을 생각하면 죄스러워요. 혜정은 죄책감과 지훈에 대한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저녁 준비를 하는 사이 혜정의 손가락은 계속해서 핸드폰을 잡았다.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오늘 깜짝 놀랐네요. 다음엔 미리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혜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손끝으로 조심스레 답장을 썼다.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집에서 받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곧바로 지훈에게서 답장이 도착했다. 정말요? 그럼 다음에도 괜찮을까요? 혜정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답했다. 네, 좋아요. 위험한 약속이었다. 그러나 이미 그녀의 마음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었다. 며칠 후 혜정은 우연히 지훈의 작은 배려들을 떠올렸다. 집에서 상담용 소파를 준비한 것, 메시지 하나하나, 상담 중에 세심한 관심까지. 이 모든 게 단순한 직업적 친절이 아니었구나. 지나가는 길이라며 집으로 오신 시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지훈 이야기가 나왔다. 혜정아, 준이 후배 지훈이 있지? 요즘 지훈이에게 치료받으러 다닌다면서. 혜정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지훈이 요즘 참 달라졌더라. 우연히 만났는데 엄청 친절하더라. 성격도 많이 밝아진 것 같고. 아, 그래요. 설마 눈치채신 건 아니겠지. 혜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누군가한테 자꾸 전화하더라. 그럴 수도 있죠, 어머니. 혹시 지훈이 여자라도 만나는 거 아닐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나는 걱정이 돼. 가족 같은 사람인데 지훈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아닌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혜정은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지훈이가 나 때문에 변하고 있는 건가? 혜정은 며칠 동안 지훈에게 연락하지 못했다. 당연하게 지훈에게서 여러 번의 메시지가 와 있다. 혜정은 한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후 혜정은 지훈을 피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아팠다. 남편 준이 물었다. 자기야, 요즘 왜 상담 안 받아? 그냥 많이 나아진 것 같아서. 하지만 아직도 힘들어 하잖아. 사실이었다. 몸도 아팠지만 지훈이 그리워서 더 아팠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다. 누님,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안 돼요. 남편이 올 시간이 다 되었어요. 잠깐만요. 잠깐이면 돼요. 혜정은 결국 문을 열었다. 거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급박하고 초췌한 지훈이 서 있었다. 이건 아니잖아요. 혜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안해요. 누님 생각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바로 남편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남편은 놀라서 말했다. 지훈아, 웬일이야? 아, 얘 지나가는 길에 형님도 보고.
누님도 어떠신가 궁금해서요. 지우는 말끝을 흐리며 겨우 이야기하고 있었다. 고마워. 지훈아 덕분에 혜정이가 많이 좋아졌어. 남편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지훈아, 저녁이라도 같이 하고 가지? 아니야, 형님 얼굴 봤으니 나는 가야겠어. 지훈이 서둘러 가려고 할 때 남편이 말했다. 지훈아, 너 요즘 많이 밝아졌더라. 혹시 좋은 사람이라도 생겼어? 그 순간 지훈과 혜정의 시선이 마주쳤다. 아, 아니야. 형님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좋겠는데. 지훈이도 이제 새 출발해야지. 남편의 순진한 말에 혜정은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 사건 이후 지훈은 혜정에게 다른 상담사를 소개해 주었다. 김 선생님이 실력이 좋으니까 앞으로 이분한테 받으세요. 저는 이제 누님 상담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훈 씨, 솔직히 말할게요. 누님이 저한테는 내담자가 아니라 여자로 보였다고. 그리고 저도 너무 외로워서 이성을 잃었다고.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님 가정에 충실하세요. 우리는 결국 제자리를 찾아야 해요. 그 말을 끝으로 지훈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혜정은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다. 그날 밤 남편이 혜정을 안아주었다. 자기야, 사랑해. 나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훈이 자리하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남편 준의 친구 모임에 갔을 때 지훈과 다시 만났다. 안녕하세요, 지훈 씨. 형수님 안녕하세요. 1년 동안 보지 못한 지훈은 많이 야위어 보였다. 그리고 뭔가 초라해 보였다. 잘 지내셨어요? 네, 형수님도요. 모임 내내 지훈은 계속 시선을 피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모임이 중간에 혜정이 화장실을 가려고 할 때 남편 준이 조용히 다가왔다. 혜정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여보. 준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혜정아, 내 후배 지훈이 얘기인데. 순간 혜정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우리 일을 아는 건 아닐까? 사실 지훈이한테 문제가 있었어. 상담실에서 말이야. 문제요? 고객들한테 좀 해선 안 될 짓을 했다고 하더라. 상담을 핑계로 어떤 일이요? 심리 상담해준다며.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여러 명의 유부녀들을. 준의 말을 들으면서 혜정은 현실감을 잃었다. 그래서 요즘 상담실 제대로 못 나가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 그런 일이. 혜정아, 너도 혹시 지훈이한테 상담받을 때 준이 혜정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아니에요, 저는. 하지만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다행이야. 다른 집 아내들은 얼마나 수치스럽겠어. 준이 한숨을 쉬었다. 지훈이가 그런 애인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야. 화장실에 들어가 혜정은 거울을 바라봤다. 나도 그 중 한 명이었구나. 그동안 간직해왔던 특별한 감정들, 지훈이만의 따뜻한 손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모든 게 거짓이었다. 나는 그냥 여러 명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상담실의 완벽한 분위기도, 집으로 오라는 제안도, 특별한 오일도 모든 것이 계획된 수법이었구나. 혜정은 화장실에서 나와 모임 장소로 돌아가려는 곳에 지훈이 혼자 서 있었다. 네. 혜정의 대답은 차가웠다. 네, 잘 지내요. 지훈이 뭔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혜정은 돌아서 버렸다. 이제 알 것 같았다. 지훈이 왜 그렇게 초라해 보였는지, 왜 시선을 피했는지. 부끄럽겠지? 들킬까봐 무섭겠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 준이 말했다. 지훈이가 많이 변했네. 예전 같지 않아. 기가 죽어 보여. 혜정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행이야. 뭐가? 자기가 지훈이한테 상담받을 때 아무 일 없어서. 만약 지훈이가 자기한테 이상한 짓이라도 했다면 준은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다. 상상도 하기 싫어. 혜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수치심,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도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면서 1년 전의 일들을 떠올렸다. 그때의 설렘과 죄책감, 지훈에 대한 특별한 감정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혜정은 생각했다. 어쩌면 이게 다행인지도 모른다. 만약 계속 그 감정을 가지고 살았다면 더 힘들었을 텐데. 이제야 정말로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남편이 옆에서 잠든 모습을 보며 혜정은 다짐했다. 이제 정말로 끝이야. 앞으로는 이 사람만 보고 살자. 1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따뜻한 손길의 기억들이 마침내 사라져갔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진실을 알고 나니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그리고 혜정은 깨달았다. 진짜 사랑과 계산된 유혹은 결국 다르다는 것을. 몇 달 후 남편을 통해 들은 얘기로는 지훈이 결국 상담실을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다. 피해 고객들이 찾아와서 난리가 났다더라.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혜정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혜정은 이제 앞만 보고 살기로 했다. 그 후로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다. 예전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자극적이고 위험한 게 아니라 평범하지만 진실한 것이라는 걸.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혜정은 나쁜 여자였을까요? 지훈이 정말 연민의 정이라고는 없는 나쁜 남자이기만 할까요? 답은 스스로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시간 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사연도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